열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오늘 시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기만 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피 장중에 6,000선을 내어주는 움직임, 그리고 코스닥은 600선까지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밀려난 하루였습니다. 무언가 대응을 하기도 전에 지수 자체가 쭉쭉 밀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만 깊어지는 하루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요, 역대 최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 우리 시장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시장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좋을지 그 인사이트는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고민해 나가시죠. 그래서 오늘의 대주제를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가 바닥일까요? 반등을 기다리며 이렇게 한번 꼽아봤는데요. 우선 우리 시장 한 달 동안에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제가 달력을 한 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달력에 무언가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무엇이 써 있느냐?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양방향 사이드카 얼마나 발동이 됐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7월 한 달 동안요, 4거래일 제외하고 정말 시장에서 매번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특히나 오늘까지 해서 서킷 브레이커는 총 4회가 발동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양방향 사이드카는 코스피 13회, 코스닥 10회로 무려 23회나 울렸습니다. 정말 7월 한 달 동안 시장을 바라보면서 너무 어지럽다라는 생각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밀려났을까요? 그 이유 역시나 반도체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바로 노광 장비에 관련된 부분 되겠습니다. 사실 이 노광 장비라는 게 반도체 안에서 꽤나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ASML이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영역이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중국 기업이 노광 장비 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장 안에서 지금까지의 반도체 구도가 무언가 흔들림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우리에게 한 가지 트라우마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중국이 뛰어든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산업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잖아요. 때문에 시장 안에서 반도체도 그 수순을 밟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감 섞인 시선이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장비단 줄줄이 밀려났고요. 우리 시장으로도 이 삭풍이 고스란히 연결이 된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증권가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 가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새롭게 또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사실 DS 측은 지난달 발간한 리포트에서는 아직 시장 저점을 잡지 못했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7월이 저점이고 8월부터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 근거라고 한다면 옆에 보이는 정말 많은 실적 그리고 이벤트들 되겠습니다. 우선 당장 내일이 되면요,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목요일 날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죠. 미국에서 FOMC 진행이 됩니다. 금리도 결정이 되고요.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 나가면서 시장 안에 불거져 있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DS 측의 논조였는데요. 과연 이 희망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조금 더 체크해 나가실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앵커픽은요, 뭔가 테마라든지 섹터를 꼽아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다시금 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다려도 될까요? 지금 당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종목 팔아야 할지, 더 사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기다려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요, 오늘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세워나가 보시죠.
열도 클래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달의 박찬홍 의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정말 힘든 화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달의 위원님, 코스피가 이번 달 들어서만 거진 30%가량 쭉쭉 밀려났습니다. 실적 시즌인데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상승분을 켜내지 못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 랠리는 일단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로 불안했던 국제 증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지만 반도체 섹터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2,500억 달러의 채무 보증을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시총 1위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엔비디아 이후에 또 상장하자마자 중국 기업 시총 1위로 또 등극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인텔의 시총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번 IPO를 기반으로 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올해 말까지 월 35만 장, 내년까지는 2028년까지죠. 50만 장의 정도의 웨이퍼 생산 능력을 갖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메모리 업체가 또 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가 DUV 노광 장비 양산을 또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으면서 또 ASML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 장비 쪽이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조금 억울한 것은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끌려 내려오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시장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의 센티멘트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창신 메모리 경우에 본다라면 이미 오래전부터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의 잠재적 리스크로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특히 중국의 DUV 장비 양산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에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또 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부정적인 부분만 적극적으로 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결국 현재 시장의 하락은 펀더멘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센티멘탈의 또 이러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센티멘트 개선을 기대할 만한 이벤트를 본다라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내일이죠.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30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고 뉴욕 증시에서는 또 30일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또 퀄컴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실적 발표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그동안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시장이 좀 반등하질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깊은 조정이 나왔죠. 그런 만큼 단기 반등에 추격하기보다는 시장이 이달 말에 또 반도체 섹터의 메인 이벤트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정말 손절을 해야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설마 지금 이 자리 5월 6일자 갭 상승한 이 자리까지 과연 매꾸로 내려올까라는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오늘 그 자리를 매꾸러 내려왔습니다. 결국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마지막 상승 갭까지 메꾸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삼성전자는 금일 급락으로 올해 실적 기준 멀티플 6배가 깨졌고요. 내년도 실적 컨센서스 대비 멀티플 5배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은 버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이 되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고요. 또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이 이벤트들 잘 챙겨가면서 우선은 시장 조금 더 관망하는 흐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다리 위원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 사실 오늘 코스닥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흐름이 확인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된 이후로 코스닥에 있던 자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로 자리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한 턴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코스닥 지수는 단기 저점에 거의 다 왔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일단 그 1년 3개월 만에 코스닥 지수가 697포인트, 장중에 7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이 7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밸류에이션 PBR 1.2에서 1.3배 수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700포인트는 1차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내일 한 번 더 지수가 밀려서 700포인트를 깨진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도 6,000포인트인데 뭐 5,000포인트까지 막 깨진다고 여기저기서 노이즈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6,000포인트도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보시고요. 6,000포인트 부근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EPS 30%를 감익을 가정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을 해도 PER 9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PER 9배 수준이면은 이성적으로 투매가 멈추는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뭐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 시장 부작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파생 쪽으로는 한 95%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의 다 청산됐다고 한 게 75%인데 오늘까지 또는 내일까지 계산을 하면은 약 95% 이상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뭐 대규모 포지션 정리가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오늘 시장 급락한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레버리지 ETF 거기에 따른 반대 매매 악순환 그리고 중국 반도체 기술 이슈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AI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중 규제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일단은 급락한 핵심 배경이고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을 한 세 가지를 한번 뽑아 보면은요. 첫 번째 매도할 물량이 거의 나온 시점에서 쇼 커버링 바로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고점에서 71%에서 무려 마이너스 77%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 한번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거의 그 레버리지 ETF는 고점에서 8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거즘 다 청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산술적으로 1억을 넣었으면은 지금 수준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모멘텀이 내일부터 계속 나옵니다. 뭐 7월 29일, 30일 계속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실적과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향후에 이제 얼만큼 투자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에 그 AI 빅테크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막 부각이 또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과 내일 모레 빅테크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반도체 위험론 그리고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부각이 되면은요 거의 이 하락의 끝자락에 와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악재가 계속 부각되면요 거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 지수 반등을 대비해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ETF를 오히려 분할 매수해야 되고 종목들이 지금 여러 종목이 물려서 종목 수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종목 수를 최대한 압축해서 주도주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압축해서 투자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시장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무언가 정리를 하기보다도 우선은 홀딩해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앵커픽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제가 꼽아본 이야기가 바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거리들입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를 열 때마다, 내 계좌를 열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절실하실 것 같아요. 내일 당장 SK하이닉스 실적 나오고요.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달의 위원님. 네, 현재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목들은 2027년 실적 대비 저평가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올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멀티플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금일 반도체 투톱이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올해 기준 멀티플 6배 수준이 무너졌고요. 또 내년 기준으로는 5배 수준이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과거 팬데믹 시절에 공장에도 들어가지도 못할 때만큼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또 종합주가 지수는 IMF의 외환 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한 신용카드 장려 정책으로 수백만 명을 신용 불량의 늪으로 빠뜨렸던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불러왔던 2002년 카드 사태 상황만큼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지수 차트를 돌려서 지금 2002년 카드 대란 당시를 보면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2020년 카드 대란 당시죠. 이때 당시를 보면 아마 누구라도 여기에서 똑같이 사야지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이 아무래도 1년 뒤에 또 2026년 7월에 현재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더 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실적이 찍히고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현재 그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그 사이클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섹터를 본다라면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계속 보시자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종목이 보유하고 계신 그러한 종목의 손실이 크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은 저는 손절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올 연말까지 시계열을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절반 이상의 또 낙폭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주도 섹터로 급부상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도 함께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학습되었던 이러한 급락하면 반등한다는 생각으로 불트랩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에 추격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저점을 다지고 추세를 전환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 좀 여유 있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로 꼽아보자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주셨고요. 그리고 내 계좌를 열었을 때 지금 종목들의 손실이 상당하시겠지만 연말까지 기다려본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또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내 종목들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올 한 해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총 23회가량 발동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동성 속에서 지금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은 더 기다려야 될지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일단 저가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고요. 뭐 계속 저가 매수라고 했는데 계속 계단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오늘과 내일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ETF 그 레버리지 규제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31일로 확정 발표가 되면서 아마 미리
이런 그 파생 상품을 청산하려는 물량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뭐 내일이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종목들이 지금 포트폴리오로 여러 개 물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럴 때 단순 테마주나 뭐 실적 미확인된 이런 개별주들은 바로 손절매도해서 만약에 이제 코스닥 종목을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오히려 분할 매수해야 되죠. 즉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 ETF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왜 계속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계속 하락하거나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면은 국내 증시의 상승세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운명은 삼성과 닉스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과 닉스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내일 아침에 매수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길 저는 당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그 반등 타이밍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반등 타이밍 때는요. 지수 ETF 분할 매수 그리고 종목 수를 압축해서 한두 종목으로 주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쭉 들어보니까요. 지수 관련된 ETF에 대해서 강조를 거듭 주셨거든요. 지금 시장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어느 종목군부터 반등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확실히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세적인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보면 또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위원님? 네, 일단 LT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습식 화학 재료와 또 웨이퍼 세정 장비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대규모 증설에 따른 장비 공급이라든가 신규 라인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소재 매출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종속회사를 통해서 반도체용 세정액이라든가 화학약품, 뭐 중앙 공급 장치 납품부터 웨이퍼 세정 장비 제조까지 반도체 공정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올해도 내년에도 굉장히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섹터의 조정에도 상당 박스권을 유지하던 그러한 종목이 드디어 박스권을 이탈하고 또 200일 장기 입현까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좋은 자리까지 내려왔죠.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심텍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반도체나 정보통신기기용 인쇄 회로 기판 전문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고요. 메모리 모듈용 PCB라든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국한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랑 또 마이크론에도 납품을 하면서 글로벌 메모리 3사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죠. 이미 소캠 1부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와 협력하면서 기판 기술을 선제적으로 또 개발해온 기업입니다. 소캠 이외에도 엔비디아의 루빈, 최신 그래픽 D램인 GDDR7이 탑재되면서 향후 수익성이 상당히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차트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2만 원대에서 여러분들께 본방송에서 계속해서 관심주로 드렸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동종목을 좀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올 그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일 장기 입현까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LTC와 함께 심텍 좋은 종목입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TC와 심텍 두 종목까지도 관심 종목 리스트에 함께 편입시켜 두시죠.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해주신 말씀은 화면 통해서 재차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지난 관심 종목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AS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이죠. 7월 24일자로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아진엑스텍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6%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도 6%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든 시장 안에서 이 종목을 아마 담아두셨다면 그래도 많은 위안이 됐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의 로봇 부품 공급 확대로 넉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삼성 로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심 가져보자고 또 언급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한미 9,500억 달러에 대한 AI 협력 추진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 수혜주로 동사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관심주로 전일 드리면서 금일 또 최고가 17% 상승률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매집이 끝나고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서 힘드신 상황일 텐데 이제 시세 매집이 끝나고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라면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목표가를 돌파를 했는데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습니다. 8,000원까지 목표가 상향해 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진엑스텍 목표가 올려잡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까지도 함께 기대해 보시죠. 이렇게 아진엑스텍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의 종목도 봐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주셨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말하면 마음만 아플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삼성전자 충분히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AS로 일부러 가지고 나왔는데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1에서 42%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한 레버리지 ETF 청산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막대를 그려놨는데 20만 원에서 21만 원 부분이 원래 상승하기 위해서 매물을 소화했던 구간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20에서 21만 원 요 부분이 강한 지지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환율이 무너지지 않는 한 낙폭과대하고 공매도 환매 거기에다가 선물 쇼커버링까지 결합이 되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지금 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차입 투자나 투자 조절 가능성 때문에 좀 흔들렸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줄인다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냥 투자를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줄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삼성전자 하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1등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란 거는 그 사이클 산업이라고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바뀔 거예요. 인류의 지식이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메모리 쪽은요, 단순히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을 저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이런 상품 시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줘야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이 서밋에 가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팅을 주선을 했고 MOU, 투자 MOU도 만들었죠. 삼성전자는 브로드컴하고 2천억 달러 규모를 투자를 MOU를 체결했는데 그게 290조 원입니다. 서서히 투자 규모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악재가 나왔을 때는 악재만 쏟아집니다. 하지만 저점이 확인되고 반등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재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한 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니까요. 좀 견뎌주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를 조금 더 수정해서 손절가 20만 원 부근까지 손절가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만 원 가져가고요. 그리고 손절가 20만 원까지 하향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위원님의 지난 관심 종목들 체크해 봤으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시장이 힘들어도 우리가 또 앞으로 수익을 볼 길은 열어가야 하잖아요. 새로운 종목 하나씩 담아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달의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통해서 또 기회를 만들어주실 예정이실까요? 네, PS 일렉트로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는 통신 부품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동통신 단말기에 들어가는 저울력 증폭기 모듈을 국산화한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AI나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서버 장비라든가 또 소형 기지국 인프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또 1,000억 원 이상의 또 고성능 서버 공급에 대한 이러한 수주라든가 또 최근에는 300억 원 규모 또 공급 수주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동종목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금 장기 이평을 지지해주면서 굉장히 강력한 매집이 잘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이후 우리가 상당히 견조한 조정이 나타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 일렉트로닉스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찬홍 위원님의 종목도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종목이 낯이 익은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자, 저는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브라질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요. 이 브라질이요,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입니다. 이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에 아쉽게도 K브랜드가 많이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을 대동해서 브라질 국빈 방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콜마 하면 K뷰티, ODM의 실적주로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1분기를 거쳐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크림, 즉 자외선 차단제 분야에서 국내 75%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 외에 인디 브랜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까지 결합이 된다면 다시 한번 목표가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여기에 지금 라인 지지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목표가는 12만 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9만 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K뷰티는 이제 남미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위원님께서 또 오늘 이 방송 마치자마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서는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실 거죠. 네, 오늘 지수가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2,600여 종목 가운데 200여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장중에는 130여 종목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2,500여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시장 주도주를 공략한다라면 충분히 수익 낼 구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가 베팅 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달달한 수익을 또 챙겨드렸고요. 또 그러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방법 또 지금 변동성이 극한의 상황에 치닫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지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좌로 지금 많이 아프신 분들 바로 입장하세요. 네, 지금 마음이 쓰린 분들은 바로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위로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반부 함께해 주신 이달의 박찬홍 위원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도영 위원과 함께 하시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의 말씀이 절실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너무 힘들었고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 쭉 밀려났잖아요. 네. 저희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오늘 시장 블랙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그리고 오늘은 공포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던 것이 제 경험상, 제 경험보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97년에 있었던 IMF,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오늘 이번 하락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하락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리스크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반도체가 끝났다. 그리고 FCF, 이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뭐 창신 메모리, CXMT의 상장 이후에 중국산 메모리가 그 글로벌 시장의 장악력을 높일 것이다라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얘기로는 창신 메모리, CXMT가 애플에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애플발 악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 있었던 상황이 이제 하나 둘씩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자리를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이 반도체 시장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이후의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라서 지금 현재 사실 오늘 왜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지금 이걸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런 폭락, 지금 현재 고점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29% 정도 조정이 나타났어요. 시장의 지수적인 조정이 7월 달에만, 6월 고점이 아니라 7월 달에만 29% 정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전 IMF 때는 27% 정도에 대한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리만 사태 때는 38% 조정이 나타났어요. 38% 조정 이후에 회복을 보여서 26% 정도로 월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우리에게 며칠 정도에 대한 여유는 남아있지만 29%라고 하는 것은 역대 최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IMF 때도 그랬고 리만 사태 때도 그랬고 낙폭이 극대화된 시점 이후에는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은 도망가거나 매도하는 구간이 아니라 담대하게 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한 것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 또한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1,900억 불을 투자를 해서 컴퓨팅 파워,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쇼티지예요, 쇼티지. 그래서 메타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인형 컴퓨팅을 대여를 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적인, 한마디로 AI 사용자들의 급증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컴퓨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추가 증설이 나타나겠죠, 추가 증설이. 근데 중요한 건 추가 증설을 했을 때 언제 수익이, 돈이 꽂히느냐, 여기에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렇게 왔었죠. 엔비디아의 이전 블랙웰 칩, 그리고 지금 루빈 칩셋, 그리고 파인만 칩셋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칩셋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파인만 칩셋 블랙웰 칩셋에서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큰. 한마디로 AI 산업에서 이 질문을 하나 했을 때 원 토큰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이 토큰이 이 AI 산업의
화폐와 같은 그런 것을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토큰을 만드는데 효율이 블랙웰 칩에서는 한 23% 정도 수준, 루빈 칩셋에서는 50% 정도 수준, 이 파인만 칩셋에서는 80%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면 10개를 들어갔을 때 한 2개에서 3개 정도가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효율성이에요. 그럼 10개가 들어갔을 때 5개가 생성이 된다는 것이고 10개가 들어갔을 때 8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루빈 칩셋의 완성형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2027년 정도에 파인만 칩셋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본격적으로 AI 산업에서 자금에 대한 유입, 그동안 부족하다라고 하는 FCF, 현금 유동화에 대한 리스크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등등 모든 기업들의 이 컴퓨팅 파워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니라 이후의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캐펙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시장은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고 계속해서 이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DDR5의 16GB의 현물가와 고정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이 현물가,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이 형성되고 매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빨간색 선이 계속해서 우상향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황색이 원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갭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주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DDR4 같은 경우가 레거시 제품인데 한번 하락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갭을 확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재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이 포인트 안에서 현물가에 대한 상승은 고정가 인상 가능성을 선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우상향적인 측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에 우리가 현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는 P에 대한 성장이 나타났고 이제는 Q에 대한 성장으로 전환 포인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AI에 대한 수요와 빅테크 캐펙스에 대한 투자, 고객사 투자에 대한 의지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써 있어요. AR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투자 지표예요. 투자 지표. 이 투자 지표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10.2에서 74, 7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오픈 AI는 2배 정도에 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클라우드 캐펙스에 대한 전망과 엔트로피 그리고 오픈 AI에 대한 성장 가도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시장은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압박과 압력이 높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억가라고 하죠. 억지로 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누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증가가 언제부터 나타날 것이냐라고 하는 점. 이제는 시장의 프라이스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안정화를 찾을 것이고 이제는 이 공급, Q에 대한 물량에 대한 증가가 언제부터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딱 써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에서 7년 넘어가는 구간에서 P4 중심, 평택 4공장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평택 5공장에 대한 가동률 상향, SK 하이닉스는 2027년까지 청주 에미로엑스 공장이겠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용인 클러스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올해가 1단계에 대한 공급 증가에서 이제 2단계 공격적인 증가로 전환 포인트를 보여주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어요.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에서 변태화되고 있는 이 과정의 고통과 아픔, 그것이 지금 현재의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번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것은 공급 장기화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P에서 Q로 움직이고 있는 이 수량이 어느 정도 폭발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확대될 것이냐. 자,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6년 말 그리고 2027년 이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연간 23%에 대한 QA 증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중국발 공급에 대한 확대, 현물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구간,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급락이 나타나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시장, 우리는 4월, 3월 달에도 경험을 했었고요. 조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하지만 멘탈 관리와 건강 관리 그리고 잘 버티신 분들만이 나머지 물량들을 싹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결국에 갈 것은 반도체 아니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역시나 여전히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김도영 위원님의 지난 종목도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관심 종목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이 종목 오늘만큼 또 시의적절하게 봐야 되는 날이 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위원님. 네, SK 하이닉스 내일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지럽습니다. 제가 봐도 어지러워요. 왜냐면은 200만 원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던 SK 하이닉스인데 오늘 160만 원이 깨져서 155만 원까지 하락에 대한 모습을 확대했어요.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것을 내일 이제 우리는 오픈하면서 대응을 할 것인데 내일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이어서 추가적인 투자와 캐펙스 확대와 실적 개선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전 여전히 목표가 유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가까지 그대로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새로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SK 하이닉스와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SK 하이닉스란 삼성전자의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TSE라고 하는 종목인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올해 지속적인 우상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가 제가 우리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30만 원 돌파를 못하고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저점 공략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재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겠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적인 측면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23만 원, 손절 라인은 15만 원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재차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내일 있을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전략 포인트 이제 이 공포스러운 시장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희망의 끈을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 검색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김도영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의도 클래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재차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